2017년 4월 13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제 파괴, 경제 몰락, 금융 부도 사태로 인해서 비정규직, 자영업자 몰락, 중소기업 완전한 도산으로 증명 증거된, 또 아침 저녁으로 뉴스 보도에서 언론에서 경제 재기는 불가능하다, 경제 호황의 시대는 끝났다, 앞으로의 세상은 더욱더 어려운 경제 침체와 경제 몰락의 세상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이고, 또한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작자들 또한 암울한 국제 정세로 인해서 세계적인 정치 무대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암담해지고 있다 라고 예측들을 하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모두가 중앙은행을 가지고 있지요. 중앙은행에서 모두 각 나라의 경제를 살림살이하고 있지요. 대통령은 꼭두각시이고 허수아비임을, 또 상권 분립은 그들의 풍자놀이에 꼭두각시됨을 분명하게 증명을 하고 있지요. 대한민국 예를 들어 봅시다. 한국은행에서는 나라에 국채를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줍니다. 또 빌려준 돈을 한국은행에서 나라에서 받을 때, 한국은행에서 나라에 빌려준 돈을 받을 때는 세금을 한없이 폭등시키게 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세금으로 갈취, 강탈, 노략으로 탄압을 하도록 배후 조종자의 역할을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죠. 더욱 사악한 것은 한국은행이 국채만 나라로부터 담보를 받는 것이 아니고 최단기간의 당좌 수표를 발행해 줘서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이내의 아주 짧은 기간 범위 내에 대출을 정부에 해줍니다. 그럼 정부에서는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자를 갚기 위해서 다시 빚을 내고, 이자를 갚기 위해서 다시 빚을 내는, 그래서 우리 뉴스 보도에서 많이 듣고 보았듯이 자손들이, 앞으로의 자손들이 더 큰 빚더미에 올라앉아 최악의 비참한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들 예측을 하지요. 한국은행은 당좌 수표를 국가에 발급해 주는 목적이 국가에서 한국은행과 약속한 단기간 내에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폭등시켜 갈취하는 방법으로 갚지 않으면 한국은행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부도시키고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공갈 협박용 유협의 도구로서 당좌 수표를 발행해 주는 것이지요. 삼권 분립, 대통령, 국회, 법원, 또 모든 정보를 한 손에 거머쥔 국정원, 검찰청 등은 국민을 위한 일꾼이 아니고 한국은행의 꼭두각시
하수인되고 허수아비 된 국민의 탄압자로서, 국민을 억압하는 자로서 국민의 원수이고 국민의 반역자이고 국가의 내국노됨을, 국민의 대적자이고 국가의 대적자됨을 분명히 삼권분립의 행적과 국정원과 검찰청의 행적에서 분명하게 증명을 받고 있지요. 이제는 더 이상 삼권분립의 죄악을 용납해서는 안 되지요.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이 직접 돈을 찍어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절대 권리를 대통령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고 돈을 공급하는 그 권한을 대통령이 갖지 못하고 한국은행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죠. 분명히 증명을 뉴스 보도에서 증명받고 있죠. 2017년 4월 13일 현재 한국은행에서 발급하는 돈을 정부에서 발급을 하면 시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외환은행, 수협, 농협 등 시중은행이 국민들에게 이자를 받을 수 없고 또 담보와 보증을 요구할 수도 없으며 신용 등급과 신용 불량이라는 사악한 내규의 법규된 제도를 만들 수가 없지요. 국가에서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으로 한국은행에 명령을 하고 집행을 해서 돈을 발급하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한국은행에 주었다고 하는 것은 또 그 사실을, 그 내막 전체를 국민들에게 감추고 있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한국은행이 국가기관이고 국가행정부 소속인 줄 알고 있고, 또 여러 법조문에 보면은 마치 한국은행이 국가기관인 것처럼,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연극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한국은행은 분명히 특수법인으로서 개인이 주인이지요. 개인이 주인인데 주인이 누구인지를 끝까지 감추고 있죠. 이렇게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된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외환은행, 농협, 수협 등 시중은행 모두와 삼권분립은 공모착당하여 연합하고 장단 맞춰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국민을 강탈 노략한 국민의 원수, 국민의 반역자, 국민의 배신자, 국가의 내국노, 국가의 원수로 증명되었기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권위로 완전하게 진멸시켜 두 눈을 뽑고 혀를 뽑고 뼈마디를 자르고 목을 베는 완벽한 진멸로
완전한 승리를 국민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권위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왕국을 완전하게 건국한 후 진정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왕국 운행을 새로 설립하여 이자 없고 담보와 보증이 없는 신용 등급과 신용 불량이라는 말이 영원히 사라진,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모든 가계 부채와 사업자금 채무가 전액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전액 탕감받고 은행의 억압과 경제 몰락의 탄압에서 벗어나고 진정 자유로운 왕과 같은 진정한 풍요로운 생활을 만끽하면서 거룩한 쾌락된 진정한 풍족한 생활을 만끽하면서 예수님께 경배 올리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증거 증명된 사탄의 종된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의 악습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멸절시켜 세금이 없는 세상, 세금으로 국민을 강탈하고 노력한 사악한 사탄의 제도인 삼권 분립의 탄압의 정책인 세금을 완전히 뿌리채 없애버리고 진멸시키는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의 전략 전술을 실행하여 영원한 예수님 왕국을 완성할 수 있도록 사탄의 전략 전술의 기본이 되었던, 그래서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이 국민들에게 이자를 담보와 보증을 요구했고 신용 등급과 신용 불량이라는 악의 제도로 탄압을 했던 그들의 전략 전술된 악의 법령, 한국은행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국채법 등 10개의 법령을 요약, 간추려서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국민을 속였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국민을 갈취했고 강탈했는지를 탈탈 털어서 면밀하게 정확하게 파악한 후 그들을 완벽하게 진멸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전략 전술은 무엇이며 어떠한 전략 전술을 무엇으로 실행하여 완성하고 국민이 꿈꾸는 새로운 새 세상, 이자 없는 세상, 담보와 보증이 필요 없는 세상, 신용 등급과 신용 불량이라는 악의 제도가 없는 세상, 세금으로 강탈당하지 않는 세상, 세금이란 제도가 완전히 없어진 세상을 건설할 수 있는 필승의 전략 카드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권위로 완벽하게 증거 증명받을 수 있는 자료를 증거 증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은행법에 대한 증거를 시작하겠습니다. 1장 총칙.
제2조 정의, 은행의 정의를 증명했죠. 예. 2조 정의 1항 은행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예금을 받는 것을 주업으로 한다 그랬죠. 은행은. 그리고 유가증권은 무엇입니까? 당좌수표, 어음, 가계수표 뭐 등 이런 것을 은행의 유가증권이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은 자본금 없이 돈 장사를 하고 있죠. 예, 은행은 주식회사입니다. 개인이 주인이죠. 나라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정부 각 부처의 산하기관에서 경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이 아니고 개인이 주인인 주식회사. 네, 은행은 주식회사죠.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등등등 이런 은행들은 국가에서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대기업처럼 중소기업처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처럼 개인이 주인이 되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봉장사하는 애들이죠.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은행을 국가에서 경영하지 않고 개인이 경영하는데 국민은행 주인이 누구인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등등의 주인이 누구인지 국민에게는 감추고 있죠. 예. 국민은행 주인이 누구냐, 신한은행 주인이 누구냐, 우리은행 주인이 누구냐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금융지주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KB금융은행, 신한금융은행, 금융지주회사, 우리금융지주회사, 신한은행 금융지주회사, 하나은행 금융지주회사를 만들었는데 역시 지주회사도 주식회사죠. 바로 뒤에 나오는데 주식회사인데 그 회사도 역시 주인이 누구인지 감추고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회장이란 이름으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1, 2년에 한 번 얘네들이 기분 내키면 바꿉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회장 이름을 바꿉니다. 또 은행도 역시 마찬가지죠.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등 그 은행장에 2년, 3년마다 바꿉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주인이 아니죠.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명받는 것처럼 전문 경영인이 임명받아가지고 전문 경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은행장도 역시 2년, 3년마다 임명되어져서 바뀌어지고 그러는데 실제로 주인은 누구인지 국민은행 주인이 누구이고 하나은행 주인이 누구인지는 끝까지 감춥니다. 우리나라 은행의 역사가 한국은행 역사서부터 하면 1950년 6월 16일인데 한국은행 이후 이제 우리나라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런 은행들이 들어왔어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1960년대 초인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50년대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런 은행들이 은행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끝까지 감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업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고요.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고 또 유가증권 발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은행의 유가증권은 당좌수표, 어음, 가계수표 이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주식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회사, 영리법인이나 사단법인, 재단법인 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조달한 자금,
예. 은행은 채무증서, 한마디로 대출을 일으켜서 예, 불특정 다수인 국민 모두에게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대출을 일으켜서 대출을 부담하여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이라고 그랬죠. 조달한 자금을 또다시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야, 이게 무슨 요망한 조항입니까? 대출의 본체를 정확하게 증거하는 아주 결정적인 분명한 증명이 되어주는 조항이지요.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아서 유가증권을 발행한다고 그랬죠. 예금을 받는 것이 은행의 업인데 유가증권을 발행한다고 그랬어요. 당좌수표, 가계수표, 어음을 발행한다고 그랬어요. 어음이나 당좌수표는 대출을 일으키는 유가증권이죠. 가계수표도 역시 대출을 일으키는 유가증권 아닙니까? 가계수표도. 채무증서를 발행한다고 그랬어요. 역시 채무증서 발행이 당좌수표, 어음, 가계수표를 말하는 것이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국민 모두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대출을 일으켜서 은행이 최고 권한자인 채권자의 입장에서 국민을 채무자로 만들어서 빚으로 올가매서 국민의 생명줄을 졸라매고 탄압하고 억압하는 최고 사악한 강탈자의 역할을 악질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조항이죠. 은행이 주식회사인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인데 돈 많은 자가 최고 권능자 아닙니까? 최고 권력자가 돈 많은 자입니다. 그래서 재벌이 최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벌보다도 더 큰 최고 중에 최고, 그야말로 최고 중에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을 찍어내는 은행이죠. 네. 은행은 자본금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조항이 여기 없죠. 네. 어디에도 없습니다. 은행은 자기 자본금으로 대출을 일으키는 업무를 한다. 여기 그렇게 써 있지 않죠? 네. 여기에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은행은 자본 없이 무소불위의 사악한 권한을 부여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한마디로 무한하게 은행에서는 돈을 찍어낸다. 컴퓨터 키워드로 타자를 쳐서 숫자를 입력하면 그게 돈이 되는, 마치 게임에서 게임 머니, 게임 돈을 무제한으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게임에서는 게임 머니를 무제한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렇듯이 은행은 게임 머니 만들듯이 무제한 돈을 찍어내 가지고 발행을 하는데 우리 실생 안에서는 그것이 최고의 권력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식회사인 은행이 대출을 발행하는 채무증서를 발행해서 불특정 다수인 국민 모두에게 채무의 부담을 주느냐는 얘기야. 그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받았습니까? 그리고 은행 주인이 누구인지 왜 밝히지를 않느냐는 얘기예요. 국민은행 주인, 신한은행 주인, 우리은행 주인, 하나은행 주인은 국민이 결코 알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여기 자본금으로, 은행 자본금으로 대출해서 그 이자로 먹고 산다. 그 이자를 이익으로 하는 업을 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죠. 네. 자본금 없이 무자본으로. 한국은행이 무자본 아닙니까? 한국은행이 무자본이죠.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것은 새끼은행들이죠. 한국은행의 새끼은행들이야.
다시 말해서 한국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엄마은행, 아버지은행인 한국은행이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국민을 강탈하고 노력하는데, 그 새끼은행인 일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역시 무자본으로 지금 대출을 일으킨다고 정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죠. 예, 일반은행도 자본금 없이 무자본으로 대출을 발행해서 국민을 채무자로 만들어서 빚을 갚지 못하게 하여, 비싼 고리채 이자로 빚을 갚지 못하게 해서 부동산 경매로 국민의 모든 재산을 가로채고 강탈하는 악질적인 사악한 행위만을 골라서 하고, 또 은행 대출 받을 때 담보 제공이라든가 보증 절차로 인해서 국민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분열하고 분쟁하도록 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겨서 사기죄로, 빚을 갚지 못하면 사기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담보 제공인이 보증인이 해가지고 피해를 주면은, 빚으로 피해를 주면은 서로가 서로를 사기죄로 형사 고발을 시켜서 감옥에 보내는 지옥된 세상, 감옥에 보내는, 또 경제를 서로가 파멸시키는 지옥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최고의 앞잡이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은행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제3조 적용법규 2항, 이 법과 은행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은행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법조항이 상당히 요망한 법조항이기 때문에, 가장 큰 요망한 법조항이죠. 이 요망한 법조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비틀어서 표시를 했습니다. 상법이나, 여기서 상법이나 상법으로 표시한 것은 우리가 국민들이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민법, 상법, 형법을 포괄한 문구죠. 예, 단어로 표현했죠. 상법에 여기서 표시된 것은 국민들이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민법, 형법, 상법을 대신 대표해서 표시한 법이죠. 은행과 한국은행은 상법을 초월하고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그 밖의 법령이라는 것은 헌법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 밖의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말합니다. 그럼 은행법과 한국은행법이 무엇이 간데? 한국은행은 특수법인이요. 은행은 주식회사예요. 그런데 이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 설립을 위해서 임시로 만들어진 특별법이죠. 은행법도 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임시로 만들어진 특별법이죠. 마치 2017년 4월 지금 현재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희생자를 위로하고 추모하고 또 진상규명, 또 보상하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임시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희생자를 위해서 만든 법이 세월호 특별법이죠. 그건 세월호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임시로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 마치 한국은행법도 세월호 특별법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월호 특별법처럼 한국은행법도 역시 세월호와 같이 임시로 만들어진, 한국은행 설립을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법이고, 은행법도 역시 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임시로 만들어진 특별법이 어떻게 국법,
상법이나 민법이나 형법은 국법이죠. 국법이나 국법 위에 있는 헌법을 초월해서 우선하여 적용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야. 이거 완전히 잘못된 조항이죠. 네. 다시 말해서 이 잘못된 조항을 버젓이 이렇게 증명하고 자랑한다는 것은 한국은행과 은행이 대통령을 배후 조종하고 국회를 배후 조종하고 법원을 배후 조종하고 국정원과 검찰청을 배후 조종하는 최고의 권력자, 숨은 권력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어떻게 상법이나 민법이나 형법 등 국법 위에 있고 헌법 위에 있는 은행법과 한국은행법은 가장 큰 권력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아주 사악한 법령의 조항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증명했습니다. 제3장 은행 주식의 보유한도 등 제15조 동일인의 주식 보유한도 등 제5장 은행 업무 제5장 은행 업무 제27조 은행 업무 범위 2항 은행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금 받는 것 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얘기했죠. 당좌수표, 어음, 가계수표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대출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죠. 예금과 적금 받는 걸로는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자원이 되지 못하죠. 예금 받는 금액이 많습니다. 적금 받는 금액도 많지요. 그런데 예금 받는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대출을 일으키는 유가증권과 이 당좌수표와 어음 그리고 가계수표는 대출 개정 과목인데 대출 개정 과목으로서 유가증권인데 그 밖의 채무증서는 대출 발행하는 이 채권증서 아닙니까? 그런데 예금 받는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대출을 일으키는 금액만큼은 빙산의 일각이죠. 예, 한마디로 말해서 예금은 100원 받으면 대출은 100만 원, 1000만 원, 그거 10배, 100배 대출 금액이 더 크죠. 예, 대출 금액이 훨씬 더 큽니다. 예금 금액이 우리 은행 거래하는 사람들이 맡기는 예금 규모보다도 대출 규모가 훨씬 더 크죠. 대출 규모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 보면 은행의 범위에서 보면 자기 자본금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자기 자본금에 대한 이자로 먹고 산다. 이자를 영업이익으로 한다. 이자를 영업이익으로 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죠. 다시 말해서 은행은 무자본, 한국은행이 무자본 특수법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자산과 부채를 가질 수가 없다. 한국은행 법조항에서 우리가 증명 받았죠. 무소불위의 한국은행이 절대 권력을 증거를 했죠. 그럼 일반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등의 이 은행들도 한국은행의 새끼은행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아들, 딸 된 새끼은행들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에도 자기 자본금으로 이자를 일으켜가지고 그 이자를 영업이익으로 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지 않고 채무를 일으켜서 대출을 일으켜서 그 대출로 영업이익을 쌓는다고 분명하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대출을 일으키는 자본금은 어디서 만드느냐는 얘기야. 그거 증명 없죠? 무제한 찍어낸다는 얘기죠. 예, 무제한 찍어낸다는 얘기야. 게임머니 만들듯이 우리가 컴퓨터 게임에서 게임머니 만들듯이 게임에서 게임을 하기 위한 돈을 임시로 조작으로 찍어내서 만들듯이 게임머니 만들듯이 역시 은행에서도 이렇게 돈을 컴퓨터로 타자쳐서 키워드로 타자쳐서
무제한 찍어내는 악행만을 골라서 한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벼락같이 이자를 붙인다는 얘기죠. 국민이 은행을 경영하고 한국은행을 경영하면 이자제도 있을 수가 없죠. 담보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증제도 있을 수가 없죠. 완전히 폐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신용보증제도, 뭐 신용등급제도, 신용불량제도라는 건 당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관계되어 있는 지금까지 은행 채무는 완전히 전액 탕감시킬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국민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비밀을 알아서 이제 한국은행과 은행을 국민이 직접 경영하고 통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어서 이제 국민이 한국은행을 직접 경영하고 통치하고 일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을 직접 경영하게 되면 은행 담보제도, 보증제도, 이자제도, 신용등급제도, 신용불량제도 완전히 폐기되어지고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은행의 채무금은 전액 뭐 사업하면서 만들어진 기업에 대한 채무금, 대출금, 채무금, 또 개인이 생활하면서 가계자금으로 빌려 쓴 담보대출이라든가 신용대출이라든가 뭐 보증대출이라든가 이런 등등은 전액 100% 다 탕감받을 수밖에 없는, 탕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풍요로운 세상을 벼락같이 만들 수가 있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이 조항이죠. 이양 봅시다. 자금의 대출이라 그랬어요. 자금의 대출. 오음 할인이라 그랬죠. 오음 할인에서 얘네들이 할인 요 받고 강탈하죠. 네, 오음 할인에서 또 자기네들이 할인료 받아가지고 강탈합니다. 자금을 대출을 업으로 하는 거야. 대출을 업으로 하는 거야. 한국은행에서는 일반은행에서는 뭐 어떻게 한다고? 내국환, 한국은행 돈이죠. 네, 한국돈, 외국환, 외국 달러 또는 각국의 돈을 은행에서 이거 총괄 관리한다는 얘기야. 주식회사인 개인은행이 어떻게 이렇게 사악한 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느냐는 얘기야. 이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이들이 졸개이기 때문에 이들이 꼭두각시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이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민으로부터 선거로 투표로 선출되어지고 임명되어졌기 때문에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국민 앞에 연극하는 연극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이 최고의 권력자임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왜? 돈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이야. 돈을 은행에서 찍어낸다 그러면 그건 말할 수가 없죠. 대기업이 최고 권력가라고 그러는데 대기업보다도 수억만 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은행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죠. 왜? 은행은 돈을 찍어내는 주체니까, 돈을 만들어내는 주체니까 은행의 권력이 대기업 권력보다도 수억만 배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고 대통령보다도 수억만 배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죠. 그건 뭐 국민들이 생활하면서 돈의 권력이 절대 권력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비정규직, 자영업자 몰락, 중산층 도산, 돈이 없어서 아우성 아닙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별별 짓 다 하죠.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그래요. 참 기가 막힙니다. 대학교 외관이 그러면 전공을 좋은 거 돈 잘 버는 전공을 해서 좋은 직장 가가지고 월급 많이 받아서 부자로 잘 살려고 풍요롭게 잘 살려고 공부하는 거야. 그럽니다.
부모가 자식을 공부시키는 것도 자식들이 부자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비싼 과외 시키면서, 뭐 초등학교 때부터 비싼 과외 시키죠. 특수교육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내가지고 자식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돈 많이 버는,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돈 많이 버는 직장이죠. 돈 많이 버는 직장에 들어가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교육에 많이 투자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두가 돈이죠. 돈 잘 버는 직장이 무조건 옳은 겁니다. 그래서 재벌이 악한 행위를 하든 안 하든 재벌이 돈을 많이 버니까 재벌을 부러워하기도 해요. 재벌의 행위는 사악하게 국민을 탄압하고 강탈하는 사악한 노략자다, 강탈자다라고 비난을 하지만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돈은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지구촌 모든 인간들은 하나같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생명 내놓고 뛰고 있죠. 돈의 노예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은행을 직접 경영하고 통치하고 한국은행을 직접 경영하고 통치하면 생활에 필요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주 넉넉하게 마음껏 돈을 쓰고 질리도록 쓸 수 있게끔,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애착을 갖지 않게끔, 돈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끔 만들 수가 있죠. 적어도 인간 생활을 하는데 돈에 얽매여서 생활하지 않도록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도는 돈에 얽매여서 모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내놓고 서로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서로가 강탈 노력하도록 만드는 이 사악한 세상, 사탄의 지옥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은행이 가장 앞장서서 진두지휘하면서 이 세상을 사탄의 지옥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은행의 배우 실질적인 주인은 사탄의 종된 유대인 그룹이 대장된 로스차일드, 록펠러, 그리고 그들이 꼭두각시되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빌더버그들이 살림살이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금융지주회사법. 2장,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 2장,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 인가의 기준. 주식회사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주식회사라 그렇습니다. 금융지주회사, 일반 금융기관의 모 은행인데 다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죠. 그럼 주식회사라 그러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죠. 돈을 벌기 위해서 별별 속임수의 모든 술책을 다 부린다고 하는 것이 주식회사죠. 주식회사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별별 거짓된 속임수의 술책을 영업 방법이다, 영업 전략이다라는 이름으로 온갖 속임수를 다 부립니다. 그것이 어떻게 국민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 업무를 볼 수가 있느냐는 얘기야. 이 금융지주회사는 증권, 채권, 보험회사까지 몽땅 통틀어서 일괄 총괄하는 대기업보다도 더 강력한 그룹이죠. 금융그룹을 말하는 것이죠. 봅시다.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무슨 이거 참 요망스러운 표현 방법입니까? 우리가 대기업을 계열사 많이 건드리고 있다. 그래서 그 계열사를 건드리는 방법이 부정부패로서 온갖 부정부패로서 부당한 방법으로서 계열사를 건드리고, 그 계열사를 건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온갖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을 강탈하는 정책을 대기업이 권력자들과 밀실에서
모의, 공모, 작당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다 그랬는데, 요 금융지주회사법 4조 2항에 보면은 자회사를 만드는데 손자회사, 중손회사, 아주 노골적으로 계열사를 만드는데 이 가족회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손자회사, 중손회사라고 그러면은 우리 중손이란 건 중조할아버지, 중손할아버지, 손자회사,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가족회사라는 것이죠. 가족회사. 개인이 자손 마음대로 회사를 경영하는 거라는 얘기죠. 개인이 주인이라는 얘기죠. 금융지주회사법에서 드러난 것이 일반 일반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등등등이 모두가 개인이 주인인 가족회사, 중손회사, 손자회사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그건 가족회사라는 얘기야. 재벌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뭡니까? 지금 삼성 이재용이가 지금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이 3대 손으로 해서 대물림한다 라고 해서 문제가 많다. 온갖 부정부패를 다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이재용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주 금융지주회사에서는 노골적으로 손자회사, 중손회사, 그러니까 3대 손, 4대 손이 아니고 대대손손을 뜻하는 것이죠. 예. 손자회사, 중손회사라고 하는 것은 대대손손, 가족회사로서 자손 만대 물려주는 회사로서 국민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그럼으로써 나라를 완전하게 파멸시키는 사악한 주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조항이죠. 19조 2항과 32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다른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 자회사 등이라 한다. 가 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이 이렇게 표시한 배우의 숨은 뜻은 국민 모르게 국민에게 감추고 속이면서 국민을 강탈하고 탄압하는 은행의 영업 전략으로서 신용 등급, 신용 불량, 또 채무를 갚지 않으면 법원의 부동산 경매 절차로 통해서 국민을 거지로 만드는 사악한 악행만 골라서 해라. 그래서 국가 경제를 완전히 파멸로 이끌어가라. 이 미국 2008년도 금융부도 사태에서 증거가 됐죠. 은행이 얼마나 사악한 짓을 하고 있는가. 은행에서 판매하는 파생 금융 상품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등등에서 지금 금융 파생 상품을 다 판매하고 있죠. 그것이 나라 경제를 파멸시키고 국민을 거지로 만드는 사악한 은행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정당하고 건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억지 주장 궤변으로서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사망, 대주주, 최대 주주의 특수 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으로 제가 유튜브에 40-50개 되는 동영상 관련 자료를 올렸습니다. 제가 올린 동영상 자료를 검색해서 증명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구글에서 검색을 제목, 비정규직, 중산층,
자영업자 강탈하는 공모 세력으로 검색을 하시면 제가 올린 4, 50개 되는 동영상 자료가 검색이 됩니다. 제가 4, 50개 이상 올린 동영상 자료가 검색이 됩니다. 또 검색 제목을 국민의 원수, 삼권분립, 대기업, 은행, 언론, 목, 배고를 검색하셔도 제가 올린 동영상 자료가 한 4, 50개가 검색이 됩니다.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올린 동영상 자료가 구글에서도 뜨고 유튜브에서도 뜹니다. 또 세 번째 제목, 오직 예수님 권위로 국민이 통치 경영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자료를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자료들을 올렸는지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올린 자료들이 이건 세월호에 관해서 올린 자료들입니다. 세월호에 관해서 올린 자료들이 이렇게 뜨고요. 또 제목을 보면은 12번 12번째라는 얘기죠. 13번째, 11번째. 자료들이 11번째 자료, 12번째 자료, 13번째 자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제목은 세월호 304명 공작 격침 학살 한 집단살인마 박근혜 목배고 인양 공모 작당 세력 국민의 원수된 삼권분립 은행 대기업 언론 목배누 국민이 통치 경영하라 예수님의 지상명령 지주봉이 올렸다고 그랬죠. 예수님 사랑교회 평신도 사역자 지주봉 예수님 사랑교회 평신도 사역자 지주봉 예수님 사랑교회 평신도 사역자 지주봉 전화번호 010-7744-7439 전화번호 010-7744-7439 그리고 메일 주소도 함께 표시해 넣었죠. 이렇게 제가 올린 동영상 자료 한 4, 50개가 쭉 이렇게 뜹니다. 제가 올린 동영상 자료가 이렇게 쭉 뜹니다. 이거 유튜브,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자세하게 증명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올린 자료들이 뜨죠. 이렇게 제가 올린 자료들이 뜹니다. 이렇게. 이건 몇 개만 지금 견본으로 지금 보이는 겁니다. 몇 개만 견본으로 지금 제가 증명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뜹니다. 유튜브, 구글 검색, 비정규직, 중산층, 자영업자 강탈하는 공모 세력, 국민의 원수, 삼권분립, 대기업, 은행, 언론, 목배고, 오직 예수님 권위로 국민이 통치 경영이라고 증거를 했죠. 그런데 검색창에 검색을 할 때 이 전체 제목을 다 입력을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제가 분리를 해놨죠.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중산층, 자영업자 강탈하는 공모 세력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 국민의 원수, 삼권분립, 대기업,
은행 언론 목배고를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오직 예수님 권위로 국민이 통치 경영을 검색하셔도 자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